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시댁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곳은 익명의 힘으로 주저리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집안은 부잣집은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었는지 남부러운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셔서 집안이 풍비박산이나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경찰들이 사기꾼들을 빨리 못 잡으니 직접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발벗고 나섰답니다. 6개월 동안 찾아다닌 결과 지방의 한 호텔에서 사기꾼들을 잡았고 경찰에 인계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대요. 다행히 사기친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사기당한 만큼 회복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다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고 집도 넓은 곳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이 큰 일을 해내셔서 용감한 시민상도 받으셨고 더불어 포상금까지 받으셨대요. 그런 부모님은 포상금 전액을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기부하셨어요. 또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양로원과 보육원, 독거노인들, 그리고 노숙자 밥차까지 베푸는 일을 매주 하셨답니다. 그걸 보며 자란 저는 중학교 시절 때부터 주말마다 봉사를 따라다녔어요. 매주 교회 가는 사람들처럼 저희 식구들은 매주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죠. 저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화목했고 미소로 가득했답니다. 제가 대학교를 멀리 있는 서울로 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며 서울에 있는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혼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뵈며 지냈는데 아무래도 딸이 혼자 사는 게 걱정인 부모님은 더 자주 보러 오시려고 먼 길을 운전해서 찾아오셨어요. 작은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셨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떠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고 지방으로 돌아가던 부모님은 운전 중 급발진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제 뺨을 연신 꼬집어 보니 꿈이 아닌 생시였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채로 서글프게 울면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렀고 대학교는 휴학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떠났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자취방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오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울고 자고를 반복했죠. 1년을 그렇게 슬피 울면서 보냈더니 부모님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꿈에 나타나셔서 그만 울고 제 인생을 살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라면서 토닥여 주셨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대학 공부를 마쳤고 원하던 회사에도 취직하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마음 청소를 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 나이가 33이 됐어요. 그동안 연애를 해본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결혼할 만큼 깊은 사이는 없었어요. 주변에서 남자를 가리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 성격과 대화가 너무 따로 놀아서 깊은 만남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중 아주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매주 제가 다니는 봉사활동 장소에 나타났어요. 보육원에 가는 날에 그이가 보였고 양로원에 가는 날도 그이가 보였죠.
우연으로 인연이 시작됐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저처럼 매주 봉사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남을 도와가며 살자는 가치관도 맞았고 서글서글한 눈으로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도 저는 먼저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서 한동안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됐죠. 그런데 사랑이 너무 빨리 깊어진 탓에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엄청 예뻐해 주셨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어? 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착하다면서? 봉사활동을 매주 한다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말마다 양로원이나 보육원, 노숙자들한테 밥도 해주시면서 많은 봉사를 하셨죠. 덕분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훌륭한 부모님인데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프네. 희진이라고 했지? 희진씨, 앞으로는 내가 희진씨 엄마가 될게.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보다는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해줘. 그리 말씀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네, 어머님.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지낼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니 결혼을 더더욱 빨리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 부탁할 게 있다고 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하고 나오자마자 말을 꺼냈죠. 희진아, 우리 엄마가 정이 많으시고 나도 아직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희진이 너도 우리 엄마랑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딱 1년만 우리 본가에서 살면 안 될까? 시댁에서 살자고? 시집살이? 에이, 시댁살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냥 새로운 엄마랑 1년 같이 살면서 정 붙인다고 생각하고 지내보면 안 될까? 야, 엄마가 희진이 너한테 살림 같은 거 시키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좋은 분 같고 내가 형수 오빠를 많이 사랑하니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정말? 고마워, 희진아. 딱 1년만 같이 살고 분가하자. 대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집도 고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나야 완전 땡큐지.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 적당히 형편대로 살자. 결국 그렇게 시집살이를 결정하게 됐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집에서 살게 됐어요. 저는 시집살이 첫날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밥을 앉혀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준비하셨어요? 희진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뭐하러 일찍 일어났니? 살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야. 게다가 너는 직장 다니고 난 집에서 놀잖니. 어서 들어가서 더 자거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해요. 어허이, 엄마 말 무시할 셈이야? 어서 들어가서 자렴, 얼른. 시어머니는 제 손에 물도 묻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살림을 하려고 시도해봤는데 늘 시어머니가 말리셔서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튼 시모자가 똑같이 마음씨가 예뻐서 제 결혼 생활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기도 했고요. 3주 동안은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맡아 해주셨고 눈치를 주지 않아 매우 편안한 시간을 보냈네요. 물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셨을 때 재빨리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하기도 했고 청소와 빨래를 하기도 했죠. 희진아,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왜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너 손에 물 묻히는 거 정말 싫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매일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유, 죄송할 것도 많다. 근데 희진아, 이번 달 생활비는 안 주는 거냐? 네? 제가 깜빡했네요.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확실히 해야 할 건 해야지. 내가 돈에 있어서는 정확하거든. 인색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가 이해하거라. 난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이다. 시어머니에게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돈이었어요. 장을 볼 때도 제 카드로 보셨고 매달 생활비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게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셨죠. 남편은 자기 카드를 드리라고 했는데 시댁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 제가 1년만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돈에 확실한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거실에 불러 앉혀놓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희진아, 너희 분가하기 전에 좋은 기회 한번 가져볼래? 좋은 기회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내가 하는 투자 말이야. 기획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 내가 머리 쓰지 않고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니까 통장에 돈이 날마다 불어난다고. 너도 끼워줄 테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기획 부동산 투자요? 그거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내가 사기 같은 거면 너한테 권유를 하겠니? 너희 이제 곧 분가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물론 네가 돈이 많이 있겠지만 이거 투자하면 2배, 3배로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불로소득은 피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땀 흘려 번 돈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 욕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니 투자는 어머님만 하세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결혼하고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투도 굉장히 쎄하게 들렸죠. 참 웃기네. 자식한테 좋은 기회가 있으니 말해준 건데 고민도 안 하고 싫다고 하네? 이거 야원. 나중에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싫다고 할까봐 겁난다. 너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내 말을 우습게 듣는 거니?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투자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걸로 이익을 본다 한들 크게 기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가치관이 돈과는 멀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설득하듯 대답했더니 남편이 말문을 열더군요. 여보, 가치관은 가치관이고 엄마가 우리 좋으라고 좋은 정보 주시는 건데 감사히 받아야지. 실은 나도 엄마 덕분에 돈 좀 벌었어. 그 기획 부동산 투자 덕분에 통장이 무거워졌다니까.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게. 당신도 투자를 했었어? 남편은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해와서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니 10억이 넘게 있더군요. 11억? 당신 나한테 보여준 통장이랑 다른 거네? 통장에 1억 정도 있었잖아. 그건 세컨 통장이고 이게 진짜 내 통장이야. 3억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1억 됐어.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 완전 사기 같네. 근데 아니야. 중개인이 능력 있고 정보가 아주 많아. 그래서 합법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돈을 굴리고 굴려 눈사람처럼 만드는 거라고. 당신도 같이 해봐.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려면 돈은 기본적으로 많아야 좋다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투자는 좀 그래. 어머님한텐 죄송하지만 거절해야겠어. 여보, 이렇게까지 통장을 다 까서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야?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못 믿는 게 아니라 난 투자 같은 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좋다고. 그게 내 가치관이야.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 하지마. 집어치우고 노동으로 땀 흘려서 돈이나 벌어.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니 열을 내더군요. 그동안 한없이 다정하고 순수했던 두 모자의 다른 면을 보니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고슴도치처럼 엄청 까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해야 하니? 넌 오늘이 휴일이면 네가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밥하는 식모로 보이는 거냐? 어머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번 어머님이 준비하시겠다면서 절 주방에 못 오게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셨어요, 며느님?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시는 분이 왜 투자는 싫다고 하셨을까? 네? 그건 죄송하게 됐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라. 무슨 상전도 아니면서 시애미만 부려먹지 말고 네가 좀 해라. 아휴, 며느리 밥 챙겨주는 것도 일이네. 맨날 반찬 걱정에 내 개인 시간까지 다 쏟아가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하니. 근데 이런 시어머니 마음도 몰라주니 참 서글프다. 제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뒤부터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냉랭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한테 불만이 있는지 잘 때마다 등을 돌리고 잤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 실망이었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투자할게요. 어머님이 투자하고 있다는 곳에 끼워주세요. 뭐야, 너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드디어 생각을 고쳤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이 엄마가 너 좋으라고 추천한 거니까 투자해봐라. 우리 여보가 생각을 바꿨네. 엄마가 서운해했는데 잘 결정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우리 잘 되라고 투자하시라는 건데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싫다고 거절했으니 많이 실망하셨겠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무디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제 부모님인데 새겨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네가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다 잊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투자할래? 20억? 30억? 네? 20억이요?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님 사업하셨던 거 다 아는데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 남겼을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이 사업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말했었잖아. 그 부모님이 지방에서 크게 사업하셨다고. 기억이 없는데요. 전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도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냐? 아니,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네가 투자할 돈이잖아. 너 얼마나 있는 거야? 저 몇 천만 원이 다예요. 남편이랑 분가하면 혼수자금 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너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부모님 유산이나 보험금도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은 모두 기부했어요. 보육원이랑 양로원에 부모님의 전 재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부를 여러 번 해서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어머님. 에이, 지금 너 투자 많이 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아무리 남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전 재산을 기부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던 시어머니는 다시 얼마나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예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통장 가져와봐. 나도 통장 보여줬으니까 당신 통장 보여줘. 내가 결혼 전에 말했었잖아.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빨리 가져와봐. 알았어, 보여줄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통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셨어요. 이게 얼마야? 7천만 원? 공이 하나 빠진 것도 아니냐? 어머님, 7천만 원 맞아요. 뭐가 어째?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네 부모가 남긴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죄다 기부하고 꼴랑 이거 남겨둔 거야? 어머님, 처음에 저한텐 돈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유, 이걸 그냥 확... 야, 그거야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있는데 없는 척하는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남편도 숨을 거칠게 쉬면서 흥분하더군요. 70억도 아니고 7억도 아닌 7천? 아이, 속았네, 속았어. 진짜 이거 가지고 나한테 시집 온 거야? 당신 용기가 대단하구나.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잖아. 모은 돈 별로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이는 제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알고 심한 말을 하더군요. 7천짜리를 모시고 살았었네. 엄마, 그동안 식모 노릇한 게 7천짜리였다고.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나 봐.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지?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세상에,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을 7천만 원짜리한테 보내다니. 어머님, 여보, 두 분 돈 많은 여자 원하셨어요? 원래 이런 분들이셨나요? 이게 어디서 눈가를 세로로 떠? 야, 네 부모가 사업 크게 한 걸 다 알고 뭐라도 있겠지 싶어서 받았는데 꼴랑 7천만 원만 있으니 화가 나겠니 안 나겠니? 그러면서 내가 해주는 밥은 잘도 처먹었지? 어머님, 나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내가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누울 테니까 죽이나 좀 써와라. 시어머니는 진짜 심하게 화가 나셨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를 사납게 노려보더군요. 당신 뭐해? 엄마가 죽 써오라잖아. 알겠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에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없는 년이랑 결혼했네. 아우, 억울해. 여보,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돈 많은 여자를 원하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우리 혼인신고 아직 안 했으니까. 이혼? 넌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냐? 야, 일단 나 화 좀 풀어야겠으니까 밖에 나가야겠어. 수십억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개거지인 걸 알게 되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라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3주 만에 실체를 드러냈고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희진아, 요즘 대출이 그렇게 잘 돼 있다더라. 너 신용대출이랑 카드론이랑 사채 같은 거 다 해서 몇 억 채울 수 있지? 여보, 당신은 회사가 좋아서 몇 억은 쉽게 대출될 거야. 아, 그 퇴직금도 미리 땡겨 받아도 되지? 아무튼 돈 채워서 투자해봐. 이렇게라도 해서 이득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두 사람은 하루 사이에 제가 돈을 구해서 투자하길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대출 안 받아요. 기획부동산인지 뭔지 그거 투자 안 하겠다고요. 돈이 부족한 며느리가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다른 며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새아가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어제 화 좀 냈다고 이러는 거야? 희진아, 아무리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넌 없어도 너무 없잖니? 아, 우리 집안과 재산을 봐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누가 손해보는 결혼했는지 물어보라고. 너도 스스로 생각해도 정답 알겠지? 얘야, 우리가 널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어제는 실망이 커서 그런 거니까 잊어버려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투자 이야기나 계속해보자. 너 대출 받아서 투자하렴. 내가 1년 안에 두세 배는 거뜬히 벌게 해줄 테니까. 어머님, 대출까지 받아서 꼭 투자를 해야 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나 좋자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이랑 2금융, 3금융, 사채까지 다 써서 돈 끌어 모아와라. 몇 억은 투자해야 재미 볼 수 있으니까 꼭 받아와. 죄송한데 저 못하겠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저랑 남편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보, 우리 정리하자.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시모자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화를 심하게 내면서 쌍욕을 남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고작 이런 짜잘한 문제로 이혼하겠다고? 네 애미애비가 뭘 가르치고 돌아가신 거냐? 너희 부모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었니? 어머님, 선을 넘으셨네요. 여기서 왜 우리 부모님 욕이 나와요? 치, 꼭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배운 것들이 부모 욕 먹으면 발끈하지. 야, 이혼을 요구해도 우리가 먼저 해. 쥐뿔도 없는 너를 받아준 대가로 위자료 받아야 할 판이라고. 위자료요? 어머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이런 분인 걸 진작에 보여주셨으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왜 이제야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연이 시애미 알길 개 똥구멍으로 안 나.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돈만 밝히는 시댁은 싫습니다. 어머님 아들 반품할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을 다 받아치고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임시 거처로 회사 근처 저렴한 원룸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남편과 서류 정리할 것도 없었고 한 달도 살지 않았으니 그냥 쪽내고 혼자 살 전셋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화와 문자를 다 무시했더니 회사 앞에서 제가 퇴근하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희진아, 내 딸. 그동안 힘들었지? 이 엄마가 미안하다. 여보, 나도 미안해. 아무 잘못 없는 당신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던 건 모두 사과할게. 세아가, 우리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다시는 그런 투자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 않으마. 이 늙은이가 욕심이 많아서 실수를 했어. 너처럼 참하고 착한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렇게 사과할 것을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전 아직 마음의 상처가 커서 시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많이 화난 모양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추태를 부리고 막말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 제발 돌아와 다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야?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한 달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몸만 나와서 독립하면 그만이니까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세아가. 이 노인네가 용서를 빌잖니.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으마. 그리고 원한다면 분가도 하거라. 이어서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더군요. 여보, 어리석은 내 탓이야.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이성을 잃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했어. 여보, 당신한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액땜? 나한테 막말하고 부모님 욕까지 한 게 액땜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아무튼 미안해, 여보. 어서 집으로 돌아와줘.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걸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일단 그 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니 이걸 좀 추슬러 봐야겠어. 생각해도 아니다 싶으면 당신과 헤어질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도?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그만해라. 우리가 100번 1000번 사과하러 찾아오면 되잖니. 세기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으니 일단 우리가 돌아가자. 세아가, 우리 이만 가볼 테니 내일 보자. 내일도 회사 앞에 찾아오시겠다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네가 우리 연락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잖니. 연락 받을게요. 그럼 됐죠? 다시 회사 앞으로 오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우리 갈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그렇게 심호자는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친한 친구들에게 제 심호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하니 두 친구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원래 부부싸움이든 양가 집안의 싸움은 거의 다 돈이 원인이라며 이번에 돈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기보단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자주 시댁에 가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죠. 그래서 저는 원룸에서 지내며 일주일에 2번씩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희진아, 엄마 안 보고 싶었니? 네,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다고 얼굴에 쓰여있다. 그래, 내가 미운 거 다 안다. 생각해보니 나라도 나 같은 시애미가 싫을 것 같다. 세아가, 지난번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 운운하며 욕했던 거 진심 아니다. 이성을 잃어서 아무 말이 막 나온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실수 하지 않음마. 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큰 소리 내며 대들었던 거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난 괜찮다. 우리 희진이가 사과를 받아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휴, 그동안 네가 진짜 떠날까봐 두려웠다. 이 몹쓸 노인네가 큰 실수를 해서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세아가, 언제까지 원룸에서 지낼 거니?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 딱 2달만 지내고 분가시켜 줄 테니 나에게 만회할 기회를 다오. 분가요? 2달 뒤에 분가시켜 주시겠다고요? 응, 그렇고 말고. 내가 부부 사이에 끼어서 괜히 헛소리만 짓거리니 따로 사는 게 100번 낫지. 처음부터 시집살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바로 분가하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 너에게 정을 많이 주고 내보내고 싶구나. 2달만 같이 지내자. 말씀 감사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정말이야? 그럼 언제 들어올래? 당장 오늘은 어떠냐? 이번 주는 회사에서 야근할 일이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들어올게요. 다음 주? 그래, 좋다. 그럼 일주일 뒤부터 같이 잘 지내보자. 결국 심호자를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원룸에 지내며 회사에서 바쁜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청소와 빨래나 좀 하기로 했죠. 빨래통에 있던 옷들을 분리하고 주머니에 뭐라도 있을까봐 일일이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의 바지에 빳빳한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꺼내봤는데 제 이름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김희진, 수요일 10시까지 7천만 원?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혼잣말이 튀어나오며 놀랐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종이를 뒤집어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제 전재산인 7천만 원을 투자에 맡기려고 명함에 적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돈과 투자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호자는 돈도 많고 집도 부자인데 왜 저에게 투자를 받지 못해 안달인 건지 다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투자인지 부동산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시댁에 들어온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택시를 타고 해당 주소의 부동산 앞에서 내렸죠. 그런데 투명한 유리 너머에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투자에 대해 대화를 하러 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중개인과 엄청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둘이 손을 잡더니 포옹을 나눴고 블라인드를 치더군요. 불을 끄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블라인드가 다시 올라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하는 분이 애인이구나 하고 대충 알아차렸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부동산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중개인은 인도를 걸어 택시를 타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떨어져서 걸었는데 시모와 중개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아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 김희진 애비가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쳤었지? 그 원수 같은 놈이 되져서 복수를 못해 아쉬웠는데 그 두 년놈의 딸내미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니까 진짜 빡친다. 나도 그래. 그년 애비애미가 우리 둘이 호텔에 있는 걸 잡아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이 또렷하다고. 두 잡것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넘기는 바람에 사기친 돈 싹 다 돌려주게 됐잖아. 근데 그것들 딸인 김희진 그녀는 가진 게 7천만 원이 다 돼. 아우 열받아. 여보,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우리가 그것들 자식한테 복수하는 목적이 뭐야? 바로 그년의 전 재산을 사기 쳐먹는 거잖아. 7천만 원이어도 그년이 가진 전 재산이니 우린 전 재산을 털어먹는 거라고. 그리고 돈은 다른 호구들 사기쳐서 벌면 되잖아. 그렇기야 하지. 근데 김희진 그년에게 뼈아픈 복수를 해주고 싶어. 7천만 원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단 말이지. 그럼 돈 뜯어내고 사고 한번 내버리자. 사고? 어떻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자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은 해봐야 해. 돈 든다고? 그럼 됐어. 돈까지 들여서 위험한 일을 할 순 없어. 우리의 본부는 사기꾼이잖아. 그래. 뭐 그럼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사기친 돈 돌려주게 만든 두 년놈의 딸 김희진에게는 전 재산 7천만 원 털어먹고 마무리하자. 근데 작업은 잘 돼가는 거야? 월요일부터 집으로 들어온대. 내가 꼬셔서 꼭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은 야부리 잘 털어. 별걸 다 걱정하네. 여보, 내 말발에 넘어와서 돈 갖다 바친 놈들이 100명은 된다고.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김희진 고녀는 의심이 엄청 많은 데다가 고집도 더럽겠세. 내 말에 자꾸 토를 달아서 화까지 냈다니까.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니까 내가 중개인 역할하는 거 아니야. 나 봐봐. 아무리 호구가 의심하고 답답하게 굴어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고. 그래 당신 잘났어. 누구 남편인지 아주 기똥차네. 나야 당신 남편이지. 여봉, 내일은 기업 회장 만나기로 했다. 이 헛똑똑이라서 쉽게 꼬셨다고. 우리 다음 주에 돈 쓸어 담고 해외로 튀자. 한국에서 숨어 사는 거 질렸으니 당당하게 외국 가서 살자고. 그래 멀리 떠나자. 유럽 어디 좋은 데로 가자. 이왕이면 범죄인 인도가 안 되는 곳으로 말이야. 좋아, 접수했어. 여보, 저기 택시 온다. 오늘 잘 들어가고 수요일에 데리고 와. 두 사람은 부부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과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쳤다가 몇 달 뒤에 저희 부모님에게 잡혀서 사기친 돈을 모두 뱉어내고 감옥살이를 한 놈들이었죠. 그때 이를 복수하려고 자기들 아들을 시켜 저에게 접근했나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에 빠져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고요. 진짜 이런 일을 당하니 눈앞이 노래지고 사지가 떨려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잠시 구석에 주저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기꾼들에게 낚여서 연애와 결혼을 했고 그 사기꾼들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미치도록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일어날 기운이 나지 않아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밥심으로 이겨내려고 식당에 가서 영양 보충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심환을 먹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여보, 당신도 있었네?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왔구나. 아주 잘 왔다. 여보,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저도 두 사람 보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잘 지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과를 내오셨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아가, 우리 전에 말하던 거 마무리 지어볼까? 그 투자 말이야. 7천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이고, 그 며느리가 오자마자 내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 엄마, 집사람 부담되게 왜 투자 이야기를 해? 그러지 마. 남편이 제지하자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괜찮아. 나도 투자하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날 위해 돈을 불려주시겠다니까 해보지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이 그렇다면야 투자해. 아유, 새애기가 드디어 CM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모레 수요일에 같이 중개인 만나러 가자. 확실하게 중개인 보고 믿음을 가져봐라. 네, 어머님. 시간은 아무 때나 좋아요. 수요일은 월차 낼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불로소득에 대한 편견이 깨진 모양이구나. 그래, 수요일에 같이 가자꾸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같이 자자고 불렀는데 도저히 한 방에서 잘 수가 없어 그이에게 그날이라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마법에 걸려서 따로 자는 게 좋겠어. 아, 그래. 뭐 그럼 당신 편한 대로 해. 내가 서재에 가서 잘 테니까 당신은 침대에서 편히 쉬어. 고마워, 여보. 그럼 잘 자. 그렇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했고 이틀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요일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바로 출발하자고 하더군요. 오늘 10시에 부동산 문 연다니까 준비하고 가자. 아들, 너도 따라 나서라. 사업장 하루 쉬어도 되잖아. 너 없어도 잘 돌아가잖니. 엄마, 그러려고 했어. 우리 집사람이랑 부동산도 가고 데이트도 하려고. 좋지, 여보? 응, 여보. 데이트하자. 아주 기대가 돼. 그리고 어머님,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머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우리 앞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지내자. 네, 어머님. 옷을 챙겨 입고 화장을 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택시를 타고 그때 그 부동산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부동산에 들어갔죠. 아이고, 이 여사님, 우리 큰손께서 오셨습니까? 아유, 박 사장님,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기획 부동산 투자에 좀 끼워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얼마나 투자하신다고 했었죠? 제가 통화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헷갈려서요. 그 물음에 제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이요.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박 사장님. 아이고, 7천만 원이요. 그만한 돈은 원래 받아주지 않는데. 이 여사님 며느님이니까 특별히 투자에 끼워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우리 어머님 아니었으면 투자도 못했겠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부푼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곧 박 사장이 토지 문서를 여러 개 보여줬는데 사실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어딜 투자했다가 어디로 옮겨 타고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어머님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른 계약서나 작성하죠. 이 여사님 며느님이라 그런지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 그럼 계약서 쓰시고 돈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충 이름을 휘갈기며 사인을 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럼 사인했으니 은행 다녀올게요. 계좌이체는 한도가 있으니 은행 가서 한 번에 입금하겠습니다. 아유, 세아가 잘 선택했다. 그럼 어여 다녀와라. 우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음마. 네, 어머님,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요. 금방 올게요. 저는 부동산을 벗어나며 누군가에게 눈짓했습니다. 바로 지능범죄팀 형사들이었죠. 제가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동영상으로 찍었고 심호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보했더니 사기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저와 짜고 부동산에서 체포하기로 했죠.
저는 부동산 밖에서 껌을 씹으며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편과 시모 그리고 중개인인 사기꾼 시부가 쇠고랑을 차고 나왔어요. 이런 이미를... 야 며느리, 네가 우릴 신고한 거야? 아, 네네. 열받아. 네 부모가 수십 년 전에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것들 딸내미인 네 년이 똑같이 우리를 잡아넣어? 너 언제부터 알았냐? 언제 알았냐고? 이봐요 사기꾼 아줌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고 영원한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줌마 주머니에서 여기 부동산 명함을 찾았어요. 내 이름이랑 7천만 원 써놨길래 의심스러워서 먼저 찾아와 봤어요. 그때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이 술술 말을 잘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잡혀서 감옥 다녀온 거,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거 다 들었다고요. 그때 복수를 하겠다고 나한테 접근한 것도 알았죠. 내가 부모님 유산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엄청 화를 내더니 그 이유를 그때 알았죠. 니년 부모가 알부자라서 니년이 가진 돈이 수십억일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야. 널 꼬시라고. 그래요. 내가 바보처럼 당신들 아들인 저놈한테 빠진 건 당신들이 이겼네요. 근데 최후의 승자는 저네요. 이 사기꾼 잡놈들아. 너 인연 내가 가만 안 둬. 감옥에서 나와서 너에게 복수할 거고 네가 낳은 자식들도 모두 우리가 복수할 거야. 아,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셨구나. 뭐 사기꾼이니까 나중에 또 꼬셔봐요. 그땐 지금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궁창행을 갈 테니까. 여보, 내가 진실을 알아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돈 뜯기고 당신이랑 당신 부모가 해외로 튀었을 거 아니야. 야, 네가 감히 우리 식구를 세트로 감옥으로 보내?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아이고 무서워라. 여보, 당신은 그냥 부모의 꼭두각시야. 어떻게 똑같이 사기꾼으로 컸냐? 참 불쌍하다. 닥쳐 이 역겨운 여자야. 내가 반드시 오늘의 복수를 하고 말겠어. 제대로 배워서 사기를 쳐서 폐가망신시켜주겠어. 일가족 셋이 사기치려고 공모했는데도 나한테 안 됐는데 나중이라고 가능해지겠어? 그리고 사기 수법이 너무 뻔해서 속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신기해. 아무튼 한탕 하려던 니들 식구는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을 거야. 피해자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말이야. 아, 뿌듯해.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해보니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럼 잘 가라, 이 쥐새끼 같은 사기꾼들아. 제가 조롱하며 말했더니 세 사람이 쇠고랑을 찬 채로 저에게 들이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사들이 머리통을 날리며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사기꾼 셋은 그날 바로 구속조사를 받게 됐고 사기인 줄 몰랐던 피해자들이 대거 경찰서로 찾아가 무사히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판에서 새 사기꾼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을 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줬고 큰 공을 세웠다며 수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죠. 저는 그 돈이 위자료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았고 보육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제 한 달의 결혼 생활과 사건과 반전은 모두 끝이 나게 됐네요. 혼자 살 전셋집을 다시 구해서 열심히 일을 다니며 봉사와 기부는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지내는 것이 제 신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 중 또 다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참 희한하게도 봉사하면서 왜 그렇게 정분이 많이 나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무튼 새로 사귀게 된 남자는 기업 간부의 아들이자 크게 사업하는 사업가였어요. 전 남편처럼 사기치려고 사무실을 꾸민 것 같지 않았죠. 그이가 미혼이라 솔직하게 한 달의 결혼 생활과 사기 사건을 말해줬는데 그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사기 결혼 같은 건 흠이 되지 않는다며 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넓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겨우 4개월 됐는데 앞으로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임신했어요. 그이가 임산부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집에서 편하게 누워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힐링하고 있답니다. 태교를 사연으로 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아주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아 심쿵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답니다. 그럼 제 사연으로 심쿵하고 속 시원함을 얻으셨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